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폭스바겐의 순수 전기차 ID4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과연 ID4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어떤 매력을 보여주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부탁드려요. 폭스바겐 내연기관차에서 굉장히 선두적인 기업이었어요. 오랜 시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면서 내연기관차로 자동차 시장을 완전히 섭렵한 브랜드죠. 그런 브랜드가 내놓은 순수 전기차, 그리고 한국에 소개하는 첫 번째 순수 전기차인 ID4가 미래의 자동차 세계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었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묘한 느낌이 들어요. 순수 전기차를 만드는 브랜드는 꽤 많아졌어요. 대다수의 브랜드가 전기차를 내놓고 있지만 내연차의 노하우가 깊게 쌓여있는 브랜드에서 내놓은 전기차는 일상적으로 타던 기존의 자동차들과 익숙한 점을 많게 만들어 놨다는 거, 분명한 차이점이 될 것 같아요. 주행하기가 편합니다. 몰고 있을 때 내연기관차를 타던 것과 크게 다른 느낌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매력이 느껴지는 것 같고, 물론 전기차의 특성 자체는 또 그대로 잘 담고 있죠. 즉각적인 가속력이라던가 뛰어난 효율성, 연료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까지 전기차만이 누릴 수 있는 장점들을 잘 담아내고 있으면서도 외관 디자인을 보고 있으면 상당히 볼륨감 넘쳐요. T구안이나 T-Roc이나 또는 투아렉 대비 커 보이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 폭스바겐 SUV들은 기본적으로 사이즈에 걸맞는 느낌을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내는 데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ID4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볼륨감 넘치고 미래지향적이고 예전에 본 적 없는 라인들로 동글동글하지만 귀엽고 예쁜데 크기까지도 괜찮은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죠. 티구안 올스페이스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차는 7인승이고 차체 사이즈가 조금 더 크긴 합니다. 하지만 ID4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훨씬 더 넓다는 장점이 있어요. 패밀리카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티구안 올스페이스를 충분히 대체할 만한 매력을 갖고 있는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인치 휠을 달고 있는데 전체적인 이 스탠스가 전통적인 자동차의 사이즈 대비는 훨씬 더 크다라는 느낌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컬러도 짙은 블루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 의외로 잘 어울려요. 이런 컬러를 소화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패밀리카로 쓰기에 아주 적합한, 날렵하면서도 루프라인이나 전체적인 실내 훼손하지 않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차체 대비 큰 휠베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은 폭스바겐이 최근 밀고 있는 IQ 라이트가 굉장히 픽셀 타입으로 예쁘게 되어 있어서 웰컴 세레모니라던가 시동을 끌 때에도 전체적으로 예쁜 그래픽들을 보여주는 것도 특징이고, 야간 주행 시에도 큰 매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를 열고 실내로 들어오면 실내 공간이 굉장히 쾌적하고 넓다 보니까, 특히나 이 캡포워드 형태의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대시보드가 넓게 펼쳐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때문에 답답하다거나 불편한 느낌이 들지 않아서 매력이 되는 것 같고요. 또한 랩 어라운드 형태의 인테리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나를 좀 더 감싸준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게다가 앞유리 하단부에 LED 라이트가 쭉 들어가 있어요. 이 라이트를 통해서 되게 다양한 걸 표현하더라고요. 처음에 시동을 걸 때에는 백색 등으로 전원이 들어갔습니다 알려주고, 충전을 할 때에는 배터리가 몇 % 남았습니다를 좌측 끝에서부터 우측 끝까지 모두 다 차면 100%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주는 라이트가 되기도 하고요. 다양한 형태로 긴급 제동이나 위급 상황을 알릴 때에는 빨간색으로 전멸을 해주기도 하겠죠. 그런 형태로 이 차의 여러가지 상황들을 보여주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커다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반응성이 굉장히 빨라요. 빠릿빠릿하게 반응해주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담아내고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연동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쓰기도 굉장히 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터치 패널 기반의 온도 조절 장치나 볼륨 조절 장치가 있고, 대부분의 버튼은 햅틱 반응을 넣어서 쓰기 불편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물리적 버튼을 쓰는 것과 동일한 느낌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센터 터널 부분에는 기어 노브를 뺀 대신에 컵홀더랑 수납 공간들을 만들어서 공간 활용도를 높여놨죠. 이런 부분들도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어 노브는 클러스터 앞쪽에 있어요. 디지털 클러스터가 있는 부위에 있는데 시프트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디지털 클러스터는 아주 작지만 내가 원하는 정보들만 선택해서 볼 수 있게 다양한 모드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겠네요. 스포티하게 몰아보면서 느껴볼까요? 스포츠 모드에 넣고, 후륜구동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운동 성능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폭스바겐이 달리는 차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도 핸들링이나 가속 성능, 전반적인 라이드 앤 필을 기분 좋게 운전자가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스펜션의 반응 자체는 좀 간단한 편인 것 같아요.
웬만해서 뭐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핸들링을 즐기기에 괜찮은 차라는 게 놀라운 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뒷좌석 공간도 2열 공간이 굉장히 쾌적해요. 패밀리카로 쓰기에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헤드룸이나 레그룸 같은 게 전혀 부족함이 없고 아늑하게 잘 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이 좀 높기는 하지만 공간 자체는 구성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승차감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뒷좌석 승차감이 많이 딱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직접 시승을 하면서 느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루프, 글라스로 되어 있고 유리를 열지는 못하지만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상당하다는 거, 이게 큰 장점이 되고 360도 에어 리어뷰 기능이 있어서 주차 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됩니다. 여기에 트래픽 어시스트 기능이 있어서 흔히 말하는 반자율 주행이라고 하죠. 그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 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또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 있겠죠.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단점, 창문 버튼이에요. 버튼이 2개밖에 없어요. 앞유리를 내려야 될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뒷유리를 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창문 버튼 앞쪽에 있는 리어라고 써있는 터치 영역이 있습니다. 이 터치 영역을 누르고 나서 윈도우 버튼을 쓰면 뒷창문이 열려요. 그리고 다시 리어 버튼을 해제하고 앞창문을 내려야 되죠. 그러니까 창문 4개를 동시에 내릴 방법은 일단은 없고요. 폭스바겐 워낙 차를 잘 만들기도 하고 단점 꼽을 뻔한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아쉬워요. 심지어 터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걸 계속 봐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뒤에 사람을 태우지 말라는 건가, 뒷유리를 내리지 말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구성할 거였으면 손으로 느낄 수 있게, 촉감으로 여기가 리어 버튼이 있는 데지 하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운전 시야를 이곳으로 뺏겨야 된다? 잘 모르겠어요. 안전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운전을 하는데 시야를 분산시켜서 아래로 꺾여야 된다는 게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수십 미터를 갈 수도 있고 갑자기 무언가 튀어나온다고 했을 때에는 분명히 단점이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외에는 차를 타면서 느껴지는 별다른 아쉬움은 없어요. 시트 포지션도 괜찮고요.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꽤나 많이 낮출 수도 있어요. 높여서 SUV의 시야를 느끼면서 탈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고, 통풍 시트는 없지만 여선 시트가 있고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된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근한 느낌, 아늑한 느낌을 주는 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소재가 몸이 미끄러지지 않거든요. 미끌미끌한 느낌을 주는 것보다는 몸을 잘 잡아주고 포근한 느낌을 전해주는 시트가 훨씬 더 좋은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시보드나 이런 부분의 마감들도 아주 좋은 편입니다. 컵홀더 부분은 이렇게 뜯어내고 수납 공간으로 바꿔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 장점이 될 수 있겠죠.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500리터 이상의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치고는 트렁크 큰데? 라고 느끼실 만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폭스바겐 ID4 82kWC급의 배터리를 차체 중앙 바닥면에 쩍 깔아놨습니다. 150kW급의 후륜 전기 모터를 배치하고 있죠. 후륜 구동이에요. 2륜이고 출력으로 바꿔서 환산하면 최고 출력이 204마력 정도 되고 최대 토크는 31.6kg 포스미터 정도 나옵니다. 제로백 수치로는 8를 기록하는데요. 사실상 이 급의 차를 탄다고 했을 때 흔히들 기록하게 되는 수준의 가속력으로 볼 수 있겠죠. 내연기관차에서는 2.0 디젤이나 2.0 휘발유 엔진을 쓸 텐데 7초 8초대의 제로백을 기록하기 때문에 딱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다만 전기 모터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기 때문에 가속을 할 때는 훨씬 더 경쾌하다, 시원시원하게 나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바로 반응이 오거든요. 그 부분에선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핸들링 측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에요. 이 서스펜션 세팅이 하드한 편이거든요. 폭스바겐이 워낙 잘 달리는 차를 잘 만들죠. DNA를 녹여넣은 것 같아요. 서스펜션의 반응성이 굉장히 단단하지만 노면을 잘 읽어낼 줄 알고 고속에서의 안정감이 아주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운전 재미를 높여주는 큰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패밀리카로 쓴다고 하기에는 딱딱한 느낌이 녹아있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팅 자체가 그런 것 같고요. 하지만 주행 성능을 더 중시한다, 달리는 재미를 중요시한다 하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죠. 후륜구동 특유의 안정적인 승차감과
안정적인 핸들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고, 또한 후륜이다 보니까 트랙션에서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행 안전장치를 다 끄고 스포츠 모드로 바꿔놓고 스티어링을 감고 차를 미끄러뜨리려고 해도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출력 때문인지 세팅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구동력을 확보하고 있어요. 때문에 운전하면서 별다른 아쉬움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큰 매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풀가속을 할 때에도 안정적으로 쭉 밀어주는 느낌이 있어서 주행할 때의 성능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요. 폭설이 내리거나 빙판길을 다니는 경우만 아니라고 한다면 주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아쉬운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82kWh이다 보니까 조금 더 배터리 용량이 들어있어요. 그게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환경부 인증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00km 정도 되는데 실제로 타보니까요 훨씬 더 많이 탑니다. 현재 기록되는 연비가 킬로와트 시당 6.3km거든요. 500에서 550km 정도를 탈 수 있는 수준의 배터리 용량을 갖고 있어요. 내연기관 차도 500km 타는 차 흔치 않아요. 네, 충분하지 않은가요? 충분히 넘치는 수준의 스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행거리는 뭐 더 이상 걱정하거나 이야기할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완충하면 500 이상 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다면 제한속도에 맞춰서만 고속도로 타고 다니거나 시내 주행이 대부분이에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500 이상은 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티어링의 감각은 굉장히 묵직한 편이에요. 여성 오너가 타기에는 차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분과 함께 타는 차라고 한다면 아내분도 직접 시승을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보조금이 100% 받을 수 있잖아요. 4천만원대에 누릴 수 있는 패밀리카 SUV 꼭 시승해보셔야 될 차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드럼 브레이크에 대한 이슈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아닌 건 분명히 아쉬움으로 느낄 수는 있는데 브레이크가 드럼이라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아쉽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이 차 타고 서킷 가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언급하진 않았는데 후륜 브레이크는 드럼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적어도 시승하면서 느낀 건 드럼이 문제가 되는가? 라고 따져봤을 땐 전혀 아니다 라는 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플레이였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